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1부터 6n까지 자, 1부터 6n까지들 중에 자연수의 총합은 A라고 얘기하는 거고 3의 배수를 제외한 총합을 B라고 한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A부터 보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6n까지 더하는 거는 2분의 6n 괄호 6n 더하기 1 해서 정리가 어렵지 않게 된다 이거야. 3n 괄호 6n 플러스 1 이렇게 돼. 근데 B는 어떤 거냐면 3의 배수를 제외한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A에서 뭐를 빼는 거냐면 3의 배수들만 빼는 거야. 3의 배수. 결과적으로 3n 괄호에 6n 플러스 1 A에서 3의 배수들을 한번 봐. 요 안에 들어있는 3의 배수를 잘 보면 3, 6, 9로 이렇게 나가는 수들인데 마지막은 6n인 거지. 6n. 그렇잖아? 3의 배수들만 뽑아냈다. 자, 다시 한번 B는 A에서 3으로 묶어. 3으로 묶으면 1, 2, 3, 4, 2n까지 더하는 거니까 3으로 묶었을 때 2분의 2n 괄호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왜냐면 1부터 2n까지의 합을 3배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2를 지우고 나면 앞에 있는 수는 3n 괄호에 6n 플러스 1이고 뒤에 있는 거는 3n 괄호에 2n 플러스 1이야. 그지? 2 나누고 3 곱해서 그러면 3n으로 묶이니까 6n 더하기를 해서 2n 더하기를 빼면 4n만 이런 식으로 B의 값이 결정된다 이거야. 문제는 bn분의 an 리미트에 bn분의 an이 얘잖아. 3n 괄호에 6n 플러스 1 그러면 3n은 지워버리고 4분의 6 다시 말해서 2분의 3 얘를 극한값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야. 2분의 3이니까 p 플러스 q가 5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있는 거 봤더니 1부터 2n까지의 자연수 카드가 적혀있는 2n장의 카드가 있는데 3장의 카드를 뽑아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가 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한대.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보면 물론 이제 아직 뭐 순열과 조합을 안 배운 학생들은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 배운 학생들은 일단 그냥 본다 이거야. 3장을 뽑아. 이 중에서 3장을 뽑을 때 이렇게 3장을 뽑는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두고 짝수가 되도록 뽑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뽑을 거냐면 셋 다 짝수이거나 첫 번째 경우 3장을 모두 짝수로 뽑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 경우는 홀수 2개와 짝수 하나를 뽑는 거야. 자, 3장을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일단 존재하는데 1부터 2n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저 안에는 2n장의 카드가 있는데 하나는 짝수들만 있는 게 있고 홀수들만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자 홀수들만 있는 것과 짝수들만 있는 걸로 일단 나눴는데 짝수 3장을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n장의 카드 중에서 왜 짝수가 n장이니까 n개 중에서 3개를 뽑자 그 말이야. 이거를 n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해서 n부터 3개 n-1, n-2 그거를 3팩토리로 나눈 결과 이게 3장 모두 짝수인 경우 홀수 2개와 짝수 하나 뽑는 거 홀수도 역시 n장이 있으니까
홀수에서 2개, n개 중에서 2개 뽑고 짝수에서 하나, n개 중에 하나 뽑는 거는 그냥 n가지라고 해서 n-1을 2팩토리로 나눈 것과 n을 곱한 거, 이렇게 짝수가 되는 경우와 짝수 3개를 뽑는 경우와 홀수 2개의 짝수 하나를 뽑는 경우로 일단 분류해 봤다 이거야. 근데 얘네들 몽땅을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이라는 것이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 그지? 얘랑 얘를 더한 거. 일단 그대로 써보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에다가 아니 n 6분의 n n-1, n-2에다가 이거는 2분의 n제곱의 n-1. 자, 요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놨는데 n세제곱으로 나누래. 그러니까 리미트에다가 n세제곱을 분모에다가 넣고 분자는 얘를 쓸 건데 an을 쓸 건데 우리는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볼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볼 거냐면 6분의 n세제곱이라고 생각하자. 6분의 n세제곱. 여기는 2분의 n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2분의 n세제곱. 그러면 n세제곱의 개수만 생각해보면 6분의 1과 2분의 1의 합과 같다.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6분의 4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극한값을 따져볼 수 있는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가지고 따져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에서는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OX 판단 문제, 그지? 지금은 사실은 뭐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이거야. 3번 문제에서 보면 기억부터 한번 봐봐. 3번에서 수열 AN, BN, CN에 대해서 기억을 보면 수열 AN과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한다 이거야. 리미트 AN도 어떤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고 리미트에 AN 곱하기 BN도 어떤 극한값을 가져. 자,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게 극한의 기본 계산이야.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몽땅 가능한데 수열 BN을 구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리미트에다가 2를 나눈다 이거야. AN분의 AN, BN 이렇게 나눈다면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거 뭐냐? 나눌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 0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나눠야 돼.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이 전제 조건에서만 나눈다 이거야. 거기에 알파가 0이 아니다. 리미트 AN이 극한값을 갖는데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만 나누고 나눠야 수열 BN을 구할 수 있는데 나눠봤는데 이 말이 없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못 나눠. 못 나눈다는 건 뭐야? 못 구한다는 거라고.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이거야. 수렴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자, 니은에서 리미트에 an-2bn이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은 1로 수렴한대. 그러면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이 가능한데 bn은 1로 수렴하니까 an-2가 0으로 가려면 리미트 an이 2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칙연산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옳다 이거야. 자, 디귿에 an보다는 bn이 크고 bn보다는 cn이 큰 이러한 상태이고 또 하나 리미트에 cn-an이 0을 향해서 간대. 자, 이 말은 어떤 얘기냐? 이 말은 an과 cn이 같은 값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야. 리미트 an과 리미트 cn이 같은 값을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해. 물론 자 봐.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리미트 AN과 리미트 CN이 같다라는 말은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쓰는 거야.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근데 문제에서 AN이나 CN이 수렴한다라는 말은 없어. 일단은 없어. 그러면 AN과 CN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고 해서 AN과 C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BN이 수렴하는 거냐 이거야. 샌드위치 정리,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 있지.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야.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C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과 BN과 CN의 대소관계가 이렇다라면 AN과 CN이 같은 값을 향해서 가면 리미트 BN도 그 값을 향해서 수렴해 간다 라는 샌드위치 정리는 양 끝값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근데 얘는 수렴한다라는 말은 없어. 극한값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두 놈의 차이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야. 반례를 잠깐 들어보면 이런 거라고. AN을 n 더하기 n분의 1로, 그 다음에 CN을 n 더하기 n분의 2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AN도 발산하고 CN도 발산하지만 두 놈의 차이는 0으로 수렴하지. 반례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라고. 그지? 반례를 들어보자면. 그래서 여기 디귿에서 보면은 AN과 CN이 물론 수렴하는 것은 아니야. 극한이 0으로 가는 건 맞지. 하지만 B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BN이 수렴한다라고 단정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거라고. 이와 같은 조건들을 사실 잘 따져야 돼. 자, 4번 문제에서 수열 AN, BN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4번에 보면 기억을 봐. 리미트에 절대값 BN이 0을 향해서 가면 리미트 BN은 0으로 가는 거냐? 이거 맞지, 그지? 자, 절대값 BN이 0으로 가면 BN은 0으로 가는 건 맞아. 근데 조심할 거, 리미트 절대값 BN이 3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리미트 BN이 3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절대값이 3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진동하는 거잖아. 진동하는 것을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0이기 때문에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0으로 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서 얘가 맞는 이유는 이놈이 0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래서 맞다. 자, 니은 리미트에 3n 더하기 1의 AN이 6을 향해서 갈 때 리미트 NAN은 그럼 얼마를 향해서 가냐? 이거는 앞에서 뭐 다 설명을 했던 건데 얘를 분배하는 건 안 돼. 또 하나 AN을 구한다고 해서 3n 더하기 1분의 6이라고 쓰는 것도 안 된다 이거야. 단순히 3n 더하기 1과 AN을 곱한 결과가 6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3n 더하기 1을 AN에다가 곱하고 다시 나누는 모양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6을 향해서 수렴하고 나머지가 3분의 1로 수렴해서 3분의 1과 6의 곱으로 수렴한다. 그 말은 2를 향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있는 거지. AN을 3n 더하기 1분의 6으로 문제를 그렇게 놓고 풀면 안 된다. 그래서 2로 수렴하는 것이 맞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디귿에 AN, BN이 수렴한대. 그러니까 리미트에 AN, BN이 어떤 값 알파로 수렴하는데 하나가 수렴할 때 AN도 수렴하고 또는 BN도 수렴하냐?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 연산이 수렴하는 것은 맞지만 이 하나가 수렴한다고 해서
두 개가 몽땅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냥 발레를 하나 들어주면 이런 거야. A에는 N이고 B에는 N제곱분의 1이야. 곱하면 당연히 N분의 1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은 맞지만 A에는 여전히 발산하고 있는 거 눈으로 보이니까, 그치? 예를 들자면 이렇다라는 거야. 문제를 발례로 푼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수렴할 때 두 개가 동시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기는 어려워. 다만 두 개가 수렴할 때 그 두 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5번 문제. 좀 예전 문제들이긴 해. 자, 예전 문제들이긴 한데 예전 문제들은 개념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해야 돼서, 자, 5번 문제에 주어진 것, 그 주어진 녀석이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래. 자, 첫째 항을 2 더하기 2분의 1로 놨어.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걸 잘 봐. 첫째 항이 이거야. 두 번째 항을 내가 이렇게 써봤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봐라. 2 더하기 2분의 1분의 1이야. 이게 두 번째 써 있는 건데 방금 전에 A1을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 더하기 2분의 1을 A1으로 바꾸면 2 더하기 A1분의 1이야. 세 번째 것까지 한번 써보자. 세 번째 거는 뭐라고 써있냐? 2 더하기 2분의 1 분의 1 분의 1이야. 근데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거를 보니까 얘가 두 번째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A2 분의 1이야. 결과적으로 A2는 2 더하기 A1분의 1, A3는 2 더하기 A2분의 1.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AN 플러스 1은 2 더하기 AN분의 1. 이렇게 어떤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극한값, 리미트 AN이라는 극한값을 X라고 한다면 N번째의 극한이 X라면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의 극한도 X가 된다라는 것은 극한에서 이미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얘도 X를 향해서 가고 얘도 X를 향해서 가게 된다 이거야. X는 2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 양변에 X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근해 공식에 의해서 X는 1 풀마 루트 2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얘는 어떤 수야? 2보다는 큰 수들이니 얘를 1 빼기 루트 2로 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1 더하기 루트 2로 보겠다. 극한값을 1 더하기 루트 2로 본다 라는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확인해야 될 그런 문제들 있지? 이런 거 가지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n승 더하기 1이다. 그렇게 써 있는데 4의 n승 더하기 1. 6번째 문제에서 보니까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그지?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루트 4의 n승 플러스 1이야. 반지름이 루트 4의 n승 플러스 1. 이거 위에 어떤 점 2의 n승 콤마 1, 2의 n승 콤마 1에서의 접선이, 자 여기서 접선을 그렸다. 이렇게 접선을 그려.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삼각형 OPQ. 삼각형 OPQ. 자, 삼각형 OPQ. 잘 봐. OPQ. 이 삼각형에서 접점인 직각이야.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지. 자, 일단 여기서 문제는 뭐야? 접선의 방정식.
참고. 자, 아래쪽 지워버려. 참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에서 접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자,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알아두고,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점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n승 플러스 1에 접점의 좌표가 2n승, 1인데 접선의 방정식을 x1, y1을 얘랑 얘로 보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쓰니까 y가, 자, y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고, 이 방정식에서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y를 0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야. y를 0으로 놓고 x절편을 구해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 얘를 x절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삼각형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밑변이잖아. 밑변은 2n승분의 4의 n승 플러스 1이고, 높이는 이 높이가 현재 1이야. 그래서 높이는 곱할 필요가 없어. 얘를 넓이로 잡는다. 얘를 SN이라고 하겠다. SN. 자, SN. 문제, 리미트 SN분의 SN 더하기 1. 리미트에 SN분의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 분의 4의 n승 더하기 1 분의 SN 더하기 1, 2분의 1에 n을 뭘로 바꿔? n 더하기 1로 바꾸면 되는 거야. 4의 n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바꾸래. 극한가 어떻게 해? 2분의 1은 둘 다 떼버리고 요렇게 곱할 거니까, 자, 리미트 정리해보면 2의 n 더하기 1승에 4의 n승 플러스 1 분의 4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1에다가 2의 n승을 곱한 거, 그지? 2의 n승은 둘 다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에는 2 하나만 남고, 2 곱하기 4의 n승 분의 4의 n 더하기 1승 얼마야? 개수만. 4의 n승의 개수 2, 4의 n승의 개수 4.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7번 문제로 가보면 이래. 어떤 수열이 A1 첫째 항은 1이고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은 3이었대. 자,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은 1인데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를 더하면 3이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써봐. A1이 1이야. 1 집어넣어. A1 더하기 A2가 3이야. A2가 얼마야? 2지. 2 집어넣어. A2 더하기 A3가 3이야. A3는 얼마야? 또 1이지. 그 다음 뭐야? 2잖아. 다시 말하면 1, 2, 1, 2, 1, 2, 1, 2가 반복되는 어떤 수열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기억에서 11번째는 뭐니? 11번째는 누구랑 같은 거야? 홀수 번째랑 같은 거야. 홀수 번째. 첫 번째랑 같은 거지. 1이야. 그러면 기억은 일단 맞아. 니은에서 리미트에 A의 2n이라고 되어 있는데 A의 2n이라는 게 뭐냐? 짝수 번째 항들만을 본다 이거. 짝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짝수 번째들은 전부 다 2다 이거야. 짝수 번째들은 전부 다 2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 자, 디귿에서는 거기에 리미트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써 있어. 문제는 뭐냐? k번째 합까지의 합이 k번째까지의 합이
얘네들을 잘 봐봐. 잘 봐보면 1, 2, 1, 2, 1, 2, 1, 2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홀수 번째까지 더한 거랑 짝수 번째까지 더하는 거를 조금 나누어 생각을 해보자. 그지? 나누어 생각을 해봐. 편의상 K가 짝수인 거냐 홀수인 거냐, N이 짝수인 거냐 홀수인 거냐를 나누어 생각을 해본다 이거야. 자, 첫 번째는 이래. 만약에 N이 짝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짝수.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열을 그냥 2n개 더한다고 쳐봐. 2n개 짝수개. 다시 말하면 뭐 n번째라고 했지만 얘를 그냥 2n번째. 다시 말해서 자, 한 번 더 n을 2m이라고 하자. n을 2m. 그러면 리미트 m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m이 무한대로 가고 2m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2m까지 ak 이렇게 2m번째까지 합을 봐라 이거. 2m번째. 그러면 쭉 가다 보면은 어디엔가 2m번째가 있겠지. 그놈은 2잖아. 왜? 짝수번째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개수가 총 몇 개냐? 2m개야. 2m개. 2m개인데 그 중에 m개는 짝수 1. 아니, m개는 홀수 번째. 나머지 m개는 짝수 번째인데 그러면 1도 m개가 있고 2도 m개가 있다 이거야. 이 안에는 1도 m개가 있고 2도 m개가 있어서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2m분의 1에 1도 m개를 더하고 2도 m개를 더해라. 그러면 3m이지 3m. 그렇잖아. 1을 m번 더하고 2도 m번을 더했다. 그럼 3m. 그러면 결과가 2분의 3이 되는 거야. 왜? 2m분의 3m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n을 2m-1 홀수개였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홀수개. 얘 바로 앞에 거. 알겠지? 그러면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도 m개가 있었고 2도 m개가 있었는데 맨 밑에 거 하나만 버리면, 그지? 맨 밑에 거 하나 1은 m개가 있는데 2는 몇 개가 있어? m개가 아니라 m-1개가 있지. 2는 m-1개가 있다고. 지금 이 녀석 설명하는 거야, 이 녀석. 자, 리미트 m은 무한대로 가는데 2m분의 1에 2m-1분의 1에다가 얘가 3m-2다 이거야. 어쨌거나 m은 무한대로 가니까 2m-1분의 3m-2는 2분의 3이다.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같다. n이 짝수개냐 홀수개냐 물론 중요하지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짝수번째와 홀수번째를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디귿이 맞는 내용이지.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다 이런 거야. 8번 문제에서 보니까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직각 2등변 삼각형에서 세 변을 각각 n등분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직각 2등변 삼각형 넓이를 an이라고 하고 선분들의 교점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이거야. 자, 8번째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직각 2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넓이가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일단은 10이었잖아. 첫 번째 넓이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냥 보는 거야, 일단. 자, B는 뭐냐? 선분들의 교점의 개수라고 했잖아? 선분들의 교점은 하나, 둘, 세 개지. 세 개야. A1, B1은 이래. 그러면 N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2등분 했다고 쳐보자. 2등분. 선분을 2등분해서 그림을 요렇게 지금 현재 요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 옆에 바로 있는 것처럼.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닮은 비 2대1, 넓이 비는 4분의 1. 자, 두 번째 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에 4분의 1배가 된다 이거야. 왜? 2등분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는 얘네들은 교점이었고 여기에 교점이 또 생겼으니까 3개가 더 생겨서 B2가 3개 더하기 3개 6개가 됐어. 이거는 n이 2일 때야. n이 3일 때는 좀 그리기 불편하니까 내가 n이 4일 때를 해볼게. n이 4일 때. 그러면 4등분을 했다는 거잖아. 이거를 4등분.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들이 들어가. 이렇게 삼각형들이 들어간다고. 4등분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고 얘도 4등분을 했어. 이렇게. 자, 여기에 보여지는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4대 1이야. 그 말은 넓이 비가 16분의 1배가 돼. 그래서 A3, A4지 네 번째 거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에 16분의 1이 돼. 되지?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한 거 4분의 1은 건 뭐야? 2분의 1의 제곱을 곱한 거. 사실은 3등분 했으면 3분의 1의 제곱을 곱했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4분의 1의 제곱을 곱한 거. 요렇게 이해를 하자. 자, 네 번째 거는 교점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우리가 교점을 이렇게 잡고 두 번째 거 교점은 또 이렇게 잡았었어. 근데 삼각형 교점이 지금 봐봐.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 9개가 더 생겼어. 9개가 더 생겼다는 말은 뭐야? 3 더하기 3 더하기 일단 9. 자, 이렇게 일단은 썼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처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때 교점이 3개가 됐는데 2등분을 할 때는 교점이 새롭게 3개가 더 생겼는데 또 그걸 2등분 하니까 교점이 3개, 교점이 3개, 교점이 3개가 생기고 원래 안에 있는 것도 생겼지만 사실 얘는 얘의 교점을 세면서 빼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3개, 3개, 3개. 다시 말해서 얘가 15개, 얘는 6개야. 문제는 뭐냐? B 지금 A1, A2, A3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보여. 그렇잖아? 어느 정도의 규칙이 보인다 이거야. 근데 B가 문제지, B가. 교점의 개수를 셀 때 그냥 이렇게 세는 게 어떻겠냐 이거야. 자, 4등분을 했어. 어떤 방식으로 세는지 잘 봐.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잘 봐.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잖아. 그치? 5개. 얘를 다시 한번 잘 봐. 다시 한번. 첫 번째 삼각형은 하나, 둘이야. 두 번째, 요 가운데 두 번째 거 그린 거 있지. 거기 그림을 참고해. 두 번째 그림. 위 하나, 둘, 세 개라고.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야. 얘는 어떻게 했다고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들을 본다. 따라서 n번째를 생각해봐. n번째는 요 앞에 있는 수는 50에다가 뒤에 뭐가 붙었냐? 네 번째는 4분의 1의 제곱, 두 번째는 2분의 1의 제곱, n번째는 n분의 1의 제곱이 붙어 있다. bn이라는 것은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4보다 하나 더 큰 거 5.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n이 아니라 n 더하기 1번째까지 더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당연히 되겠다. 얘는 bn, 얘는 an인 거지. 문제 an과 bn을 곱하래. 리미트 50에다가 n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렇게 곱하래. 그럼 분모가 얼마야? 분모가 2분의 분자는 1인데 50 있잖아. 그래서 2분의 50 25 얘를 극한값이다. 이렇게 결정해 볼 수가 있다 이거지. 규칙을 어떻게 잡는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100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용기가 있었다. 담겨있는 물의 양을 2분의 1을 덜어내고 300 물을 넣고 알코올 100을 또 넣어. 이것을 첫 번째 시행이라고 한다. 이 시행 후 용기에 남아있는 양의 2분의 1을 또 버리고 물 300과 알코올 100을 다시 넣는 것을 두 번째 시행이라고 해.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용기 안의 알코올의 농도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거야. 자, 과정을 잘 봐야 된다. 과정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물이 이만큼 있어. 1000만큼 있다고. 1000. 근데 어떻게 했어? 반을 버려. 반을 버리니까 과정을 잘 봐. 1000이 있었는데 반을 버리고 300의 물과 알코올 100을 넣었어. 이게 첫 번째 시행의 결과야. 물론 이건 그냥 농도를 쓴 게 아니라고 내가 그냥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농도 몰라. A1% 이렇게 쓸까? A1%. 첫 번째 시행의 결과 A1%. 그러면 어쨌거나 물도 넣고 알코올도 넣었으니까 들어있는 양이 900이야. 900에 대해서 절반을 버려. 그리고 물 300을 넣어. 그리고 알코올을 넣어. 이거를 두 번째 시행의 알코올 농도라고 하자. 다시 말하지만 이걸 농도를 쓴 건 아니야.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850이 돼. 그러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봐. n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n번째. n번째로 넘어갔어. n번째가 됐어. n번째의 농도를 AN%라고 하자. n번째야. 물의 양은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 몰라. 일단 L만큼 있다고 치자. 자, 물의 양을 절반을 버려. 됐잖아? 물의 양을 절반을 버려. 거기에다가 물 300을 넣어. 거기에다가 알코올을 100만큼 넣어. 그치? 물의 양은 L만큼 있어. 근데 그 물의 절반을 버리고 물 300과 알코올 100을 넣었을 때의 알코올의 농도를 AN 플러스 1%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 퍼센트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거냐?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이 용기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니까 알코올의 양은 농도
곱하기 알코올 전체의 양. 그러니까 알코올의 양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저런 작업을 한번 했잖아. 자, 이 작업을 한번 바꿔보자고. 이 그릇을 어떻게 했냐? 물은 2분의 1만큼을 버렸어. 2분의 1 L이 남았겠지. 거기에다가 물 300과 알코올 100만큼을 넣었다 이거야. 그래서 농도가 이렇게 바뀐 거야. AN 플러스 1%.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알코올의 양, 물을 반을 버리잖아? 그러면 알코올도 반이 날아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이것의 절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 소금을 한 100만큼 넣었어. 잘 섞어. 절반을 버리잖아? 그러면 소금도 절반이 날아간다고. 알코올의 양이 이만큼인데 이 물의 양을 절반으로 덜어내는 순간 알코올의 양도 절반이 빠져.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이 200분의 AN 곱하기 L만큼이야. 근데 알코올 100을 추가해 줬어. 알코올의 양을 100을 넣었어. 자, 이게 지금 알코올의 양이야. 알코올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물의 양. 얼마야? 2분의 L 더하기 400.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다. 이와 같은 모양이 된다. 자, 문제 이제 정리 한번 해봐. 이제 저쪽 거 지우고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자, 생각해보면 이런 거라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200분의 AN 곱하기 L 더하기 100은 그치? 100분의 AN 플러스 1 괄호 2분의 L 더하기 400인데 전체에다가 일단 100을 곱하자 이거야. 그래서 2분의 1 LAN 100을 곱하면 2분의 1 LAN 더하기 100을 곱해서 만은 여기 A에 N 플러스 1 괄호 2분의 L 더하기 400 이거야. 자, 문제 이거야. N 플러스 1번째의 극한이나 N번째의 극한이나 어차피 같은 값으로 간다. 얘를 X로 간다고 하자. 2분의 1 LX 더하기 만은 X 곱하기 2분의 1 LX 더하기 400X X로 놓고 버려. 자, 전개 넘기면 없어져. 400X가 만이니까 얘를 400으로 나눈 게 X야. 4분의 100 다시 말해서 25% X가 25%를 향해서 극한값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 농도 문제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거야. 이와 같은 접근법.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복잡한데 이렇게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생각들, 이렇게 접근해 간다. 소금의 양은 어떻고 농도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10번 문제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일단 잘 보면서 사실 함수의 극한이라고 봐도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야. 리미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일단 간단하게 그려놓고 보면은 그림 상태가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는 5였다 이거야. 높이가 똑같아. 자,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3분의 절대값 nfa-1 빼기 nfa. 자, 이 녀석을 한번 보는데 그 값이 1이래. 절대값이 있어서 우리는 이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nfa-1이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절대값을 벗고 나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3분의 얘랑 얘랑 없어지고 위에 마이너스 1만 남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이 맞지 않다 이거야. 이 조건은 버리겠다. 그럼 이런 거지 이번에는 nfa-1이 음수였기 때문에 리미트에 2n 더하기 3분의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2nfa 플러스 1의 극한값이 1인 거니까 n의 개수 2n분의 마이너스 2nfa를 1이라고 하면 fa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fa가 마이너스 1이다. fa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a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a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서 a의 위치는 두 개가 가능하더라. 상수 a의 개수는 2개. 그런 말이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가겠다 이거야.